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령만을 살피다 인천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제 2020년도 1회, 2회, 3회, 4회까지 전기산업기사에 대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전력공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은 2과목이기 때문에 21번부터 나올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쉽고 빠르게 가는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최대한 편법을 쓰고 최대한 후루꾸를 찾아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야, 이 문제는 버려도 돼 라고 한다면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2020년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두 문제 정도 빼고서는 한두 문제는 좀 더 되겠다. 몇 문제 정도 빼고서 나머지는 솔직히 더 쉽게 나왔어요. 2020년도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현상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또 쉽게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2020년도 1회, 2회 한 번에 다 같이 봤던 전력공학에 대한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쉽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 우리는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첫 번째가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 여기까지 밑줄 쫙 칩니다. 자, 전압이 일정값 이하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니까 어떤 계전기가 동작할까요? 부족, 전압, 계전기. 즉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UVR이라고 해주죠. 만약에 자동제어 기구번호로 표시한다면 우리는 27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정정시 이하로 됐을 때 동작하는 것은 UVR.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전 가나다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들어갑니다. 22번은 수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 문제 솔직히 틀려도 관계없겠습니다. 중요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반동수차의 일종, 반동수차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일종으로 주요 부분은 러너, 안대날개, 스피드링 및 흡출관 등으로 되어 있으며 50에서 500m 정도의 중락차의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딱 두 가지네. 반동수차고 그 중에 중락차용이 누가 있니?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수차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누가 있냐면 충동수차와 반동수차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충동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누굽니까? 이 펠턴수차라는 거야. 펠턴수차. 물레방아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바로 펠턴수차죠. 고낙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요 놈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는 반동수차고요, 중락차용이에요 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동은 다시 중락차용과 전악차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중락차는 다시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바로 누가 있냐면 이 프란시스 수차라는 놈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프란다스계 우리나라 30회까지 방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바로 그 프란다스계의 프란시스 수차와 두 번째는 바로 누가 있냐면 사류 수차가 들어가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중락차용이에요. 그 다음에 전악차로 들어가는 놈 바로 누가 있냐면 튜블러 수차라든지 아니면 카플란 수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악차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중락차, 반동 중에서 중락차가 누구니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답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프란시스 수차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답을 나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문제야 라는 얘기지 이걸 꼭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23번 들어갑니다. 페란트 현상 밑줄 빵 칩니다. 페란트 현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란트 현상이 뭡니까? 그렇죠. 한전보다도 우리 집 전압이 높아지는 거야. 언제? 무부하 시에 선로의 이 C 때문에 우리 집 전압이 훨씬 높아져요. 이게 바로 역전되는 페란트 현상 아니겠습니까? 기계에서 뭐라고 배운다 그랬어?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즉 발전기 양보다 선로 C에 대한 충전 용량이 커지는 거죠. 이거를 자기 여자 현상. 우리 전력계통에서는 페란트 현상이라고 그래. 원인은 C입니다. 그러면 C에 반대되는 L을 병렬로 설치해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병렬 리액터, 블로 리액터가 방지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바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굴 설치해야 돼? 병렬로다가
리액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블루 리액터 설치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24번 문제 가볼까요? 자, 24번. 전력계통의 경부하 시, 나 또는 다른 발전소의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것도 발전공학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서 물을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물을 내려보내면서 발전기를 돌린 거야. 근데 남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그 전력을 남네? 전력이 남네? 알았어. 이걸 갖다가 밑에 있는 물을 다시 상부로 끌어서 올려놔. 그러다가 나중에 첨두부하가 걸리게 되면, 피크부하가 걸리게 되면 다시 내려보내면서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퍼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라 합니까? 양수식이 되는 거죠. 양수식. 바로 이 양수식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식 발전은 첨두부하용으로서 우리가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양수식 발전 답은 나번이 될 건데요. 우리 전에 기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습니까? 취수 방법과 운용 방법에 따라 분리했을 때 잘못된 건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다시 말하면 낙차에 따른 분류를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유량에 따른 분류를 봤을 때 얘는 바로 유량에 따른 분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5번 들어갑니다. 25번은 전력이라고 하기엔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이 출제를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어디에 낼까? 자기하게 낼까? 아니야. 회로에 낼까? 아니야. 이걸 어디다 내지? 전설에 낼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인선박은 믿을만하니까 전력에 내자 하고 이제 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좀 전략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열의 일당량 밑줄 빵 치겠습니다. 즉, 열의 일당량은 뭡니까? 열에 대한 일의 양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한다면 열에 대한, 즉 열량에 대한 열량,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양은, 일은 또 우리 어떻게 따집니까? 줄로 따지잖아요. 줄이 뭡니까? 줄이. 내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어서 옮길 거야. 이놈의 무게가 킬로그램이야. 내가 옮겼으니까 이동거리가 미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일의 킬로그램 미터를 열에 대한, 즉 열량에 대해서 단위를 나타내라. 즉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찍더라도 칼로리가 들어간 놈을 찍어줘야 돼. 즉 양이라고 들어가면 상당히 양으로 들어갑니다. 전력 양이라는 놈도 열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열량을 전력 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력이라는 놈은 마력으로만 환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마력도 전력으로만 갈 수 있죠. 그래서 역은 역끼리 움직일 수 있고 양은 양끼리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열의 1당량 했으니까 1kcal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일의 양.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의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풀면서도 이걸 과연 전력에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른 과목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2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을 단도체식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단면적의 복도체식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복도체로 하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왜? 복도체라는 것은 한 쌍의 도체를 갖다가 하나로 보내지 않고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6개로 나눠 보내는 거거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앞에 차선이 1차선밖에 없었어. 이거를 2차선, 4차선, 6차선 확장 공사하는 거야. 확장 공사하면 왜 좋아져요?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물자를 운반할 수 있잖아. 그럼 전력선도 마찬가지예요. 도체가 많아질수록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운반할 수가 있겠지.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복도체를 쓰게 되면 훨씬 좋아질 건데, 그러면 요걸 쓰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L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좋은 C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L과 C는 같은 세상 못 산다 그랬잖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번으로 봤을 때 뭐라고 되냐면 L이 작아집니다. 좋은 얘기죠. L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 C는 작아집니다라고 하는데 C는 작아지는 게 아니야. 커져야 되겠지. 왜 그럴까요? 우리 C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신다면 C는 기본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C는 0.0
2, 4, 1, 3이라고 들어가죠. 요 놈을 갖다가 뭐로 나눠줘야 돼? 로그 10에 뭐분의 D? R분의 D. 근데 복도체니까 R이 등값 한 지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값 한 지름 들어가니까 얘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C 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로그 값과는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나번이 틀렸네요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번. 예. 다음에 27번 들어갑니다. 자, 27번에서 연가 동그라미 빡치겠습니다. 연가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건 물어봤는데 우리 연가가 뭔가요? 연가가 선로를 몇 등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가란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대목이 3등분을 할게요 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원정수 평형을 위해서, 선로정수 평형을 위해서. 이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선로정수 평형.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또는 선로정수 평형이에요 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또는 뭐라고도 나옵니까? 각상의 임피던스 평형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겼어. 첫 번째, 유도장애가 안 생겨.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방지. 두 번째, 직렬공진에 의해서 이상전에 발생하지 않아. 직렬공진 방지. 이렇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거 됐는데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에 보면 대지 정전 용량이 감소됩니다 했는데 감소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번이 틀렸네요. 나번이 다 맞는 표현이고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8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28번은 8장 보호개정이 및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 자, 밑줄 치겠습니다. 발전기나 변압기 밑줄 칩니다. 내부 고장 검출. 여기 항상 제가 발전기나 변압기에 내부 고장 검출용으로 씁니다 라고 시험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딱 한 글자만 제가 찍으라고 그랬잖아.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용이에요 라고 하면 딱 한 글자만 찍으라 했어요. 무슨 글자만 찍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차자만 찍으라 했어. 차. 이때 차는 무슨 차야? 1번 녹차, 2번 율무차, 3번 요즘에 많이 먹는 생강차. 네 번째, 양쪽 전류차. 무슨 차야? 생강차야? 아니야. 양쪽 전류차로서 동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자동 계제가 들어갈 건데, 자동보다는 일정 비율 넘어갔을 때 동작하는 비율 차동도 많이 쓴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차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자가 있는 바로 몇 번? 답은 4번이에요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29번에서는 송전선로에서 역섬락 방지 밑줄 빡치겠습니다. 역섬락 방지. 자, 역섬락이 뭔지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만약에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철탑이 있고요. 선로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선로가.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철탑은 접지할 거 아닙니까? 몇 종 접지합니까? 바로 1종 접지합니다. 왜? 고압, 특고압, 철대, 기계기구, 외함은 1종 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옴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저항값이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낙뢰가 말이야 빵 하고 치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낙뢰가 땅으로 쑥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저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이 크게 되면 이놈이 가려고 하는데 얘가 못 가게 막을 거 아니야. 너 어디 갈 거야? 막으니까 얘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 열 받잖아. 열 받으니까 얘가 가 안 가? 안 가고 야 치사해서 안 가 하고 거꾸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거꾸로 치고 올라갔다 해서 역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섬락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거꾸로 안 올라가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철탑의 접지장 값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땅 속에다가 길게 묻어주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무슨 지선? 매설지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즉 철탑의 접지장 값을 감소시키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9번에서는 철탑의 접지장 값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로 4번을 찍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0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30번. 자, 반환시성 동그라미 빵 칩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 반한시성. 자, 우리 8장 보호개전기 및 개폐장치에서 보호개전기의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를 봤을 때 4가지를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첫 번째, 순환시성 개전기. 2번, 정환시성 개전기. 3번, 반환시성 개전기. 4번째,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반한시입니다. 이 반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동작할게라는 얘기야. 즉 고장전류가 작을 땐 동작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고장전류가 커지게 되면 동작 시간이 되게 짧아지죠. 그래서 이 동작 시간이라는 놈이 전류에 대해서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대로 동작하니까 우리는 반비례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비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정한시는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정한시는 뭐야? 앞에 정자가 들었으니까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 동작하는 거야. 고장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 동작하면 정한시. 그 다음에 고장전류가 흘러오는 순간 순식간에 즉시 동작합니다. 하면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순환시성 계정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30번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31번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1번은 송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1장 전설로에서 나왔던 송전 방식인데요.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을 비교했을 때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 우리 교류의 가장 큰 장점, 우리가 쓰는 게 교류 아니겠습니까? 교류의 가장 큰 장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에디슨 박사가 직류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옆에 테슬라 박사가 오니까 야 이거는 경제성이 이게 뒷받침이 안 돼. 왜? 멀리 못 보내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박사가 와갖고 뭐라 했습니까? 형님, 직류가요, 이게 너무 멀리 못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교류로 갑시다. 교류는요, 이 변압기량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권수를 잘 조정해주면 아주 압을 높여가지고 멀리 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에디슨이 뭐라 합니까? 야, 그 교류는 사람 고문할 때 쓰는 거야, 임마. 그 큰일 나는 거야. 사람 쓰다 다 죽는다니까 그거 안 쓴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직류를 고집했죠. 네. 왜? 그때는 에디슨은 그게 최고라 생각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의 말대로 교류 방식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요, 그때 당시는 교류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왜 직류를 우리가 등한시했냐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직류로 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멀리 보낼 수 있어.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장점. 3상을 쓰잖아요. 그럼 각 상마다 120도, 즉 3분의 2파이 라디안의 위상차가 있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돌아요. 그래서 3상 모터는요, 그냥 전원만 꽂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 단상 모터는 이 교본자계잖아. 왔다 갔다. 회전이 안 돼. 그래서 단상 모터는 항상 거기에 뭘 달아줘야 돼? 콘덴서를 달아줘야 돼. 그래야 돌아가거든. 근데 3상보다는 그냥 돌아갑니다. 즉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승합, 강압, 변경이 쉽고요. 두 번째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얼터네이팅 커런트라는 게 바로 무슨 얘기야. 교류가 지가 알아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반지름에다 내려가서 차단돼. 그러니까 요때 차단하면 쉽게 차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고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죠. 고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다 교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에서는 첫 번째 전압의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1번이 바로 교류의 장점이죠. 그러면 2, 3, 4번은 누굽니까? 이건 다 직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류 얘기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해요.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고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일괄된 운용을 기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여기 바로 31번이었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2번에서는 단상 2선식 동그라미 빵 쳐놓습니다. 단상 2선식. 요게 또 키포인트가 됩니다. 교류배 전설로가 있습니다. 전산 한 가닥 동그라미. 한 가닥이란 말이 들어가네. 왜 그러냐면 단상 2선은 무조건 두 선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단상 2선인데 저항이 얼마야? 라고 하면 두 선 값이야. 그냥 쓰면 돼. 근데 지금처럼 단상 2선인데 1선 값이야 라고 주면 그래? 알았어 하고 2선 값을 우리는 더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0.25. 부하는 순저항 부하입니다. 밑줄 순저항. 순저항이라는 얘기가 뭐야?
실수만의 회로, 즉 역률이 1입니다 라는 얘기 조건을 주고 있는 거예요. 100V 3kW 있습니다. 급전점의 전압 밑줄 짝 급전점. 자, 급전점을 갖다 우리가 VS라고 놓는다면 우리 지배전압 VR에다가 선로 발생하는 전압 강하 2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전압 강하 2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 전류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뭐분의 P? V분의 P 곱하기 R만 들어가면 됩니다. 단상 2선에서는요. 플러스 X 탄젠트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볼게요. 일단은 우리 집 전압이 100V라고 주어졌고요. 여기에 플러스 V분의 똑같이 100분의 P 값이 3kW니까 300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저항값은 0.15니까 두 선값 0.3 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109V가 나오겠네요. 109V니까 대략 110V 근사값으로 나와 있는 답은 나번이에요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33번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전력 공부를 하셨다면 그냥 보자마자 3초, 3초가 뭐야? 2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 의도는 딱 하나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뭐 우리 입장은 또 달라요. 그죠? 우리 입장은 달라요. 하지만 봅니다. 지상보라 가진 삼상 3사지 배선선로 또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선간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식. 자, 여기선 키워드가 첫 번째 3상이란 말입니다. 3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뭔 3 들어가야 돼? 루트 3 있어야 되겠어.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봤더니 다 I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압 강하 어떻게 구할 거야? 전류 I 한 다음에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들어갔는데 3, 4이란 말이 있으니까 뭔 3 따라 들어가? 루트 3하고 따라 들어가는 얘기죠. 바로 공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4번도 전선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장. 자, 다음 중 소배전선로에서 진동 방지 대책 사용되는 기구가 사용되지 않는 기구 물어봤는데, 우리 진동 방지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댐퍼가 들어가겠죠. 뭐 토셔널 댐퍼, 스톱 근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댐퍼라고만 알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아머로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뭐 클램프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클램프 뭐 이런 거. 클램프가 뭐예요? 같이 걔들 잡아주는 금구류들이, 기구류들 있잖아. 이런 거 다 진동방지 대책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번에 나와 있는 조임새는 그냥 전선로 들어가는 부품인 거지 진동을 방지하는 대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임새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3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5번은 단락전류 제한 밑줄 빵 치겠습니다. 단락전류 제한. 우리 단락전류 제한하면 바로 무슨 리액터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한류 리액터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리액터 종류가 4가지 있는 거 아시죠? 직열 리액터, 병렬 리액터 또는 블루 리액터, 소호 리액터,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 자, 직열 리액터는 제5구조파 제거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블루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 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는 지락전류 제거합니다. L과 C의 병렬 공진, 지락전류 제거.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라고 나오면 단락전류 제한. 그런데 단락전류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다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차단기 용량 감소. 요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옆에 같이 적어 놓으세요. 차단기 용량 감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락전류 제한했으니까 답 한류 리액터 1번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6번 들어갑니다. 36번은 뭐 예전에도 뭐 무수히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 용량인데요. 세타1을 세타2로 계산할 때, 즉 역률을 계산할 때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느 배전 설비 역률을 60%에서 80% 계산하는데 2800kV 아페아 KVA의 전련용 카패시터스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변전 설비 용량 하면서 킬로와트 물어봤네요. 자, 갑니다. 세타1을 세타2로 계산할 때 콘덴서 용량을 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콘덴서 용량 QC란 놈은 P 가로 열고 번젠트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이게 바로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콘덴서 용량인데요. 지금 우리는 콘덴서 용량을 물어본 게 아니야. 역률이 0.6인데 0.8로 계산하는데 2800이 필요했대. 그럼 얘가 얼마일까? 지금 우리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만 넘어가서 나노만 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비 전력을 P라고 했을 때 유효 전력을 밑에는 탄젠트니까 0률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선전 얼마? 0.6 사인은 0.8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개선 후가 얼마일까? 0.8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인은 0.6이 되겠지. 그 다음 위에는 콘덴서 용량 얼마입니까? 2800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요 놈이 대략 얼마 나와요? 4800kW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1번 하고 잡아줬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식 요것만 찾을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3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볼게요. 자, 37번은 우리 배전 파트에서 9장에 보시면 배전 솔로의 전기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류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을 단상 2선식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즉 3선식은 2선에 비하면 어떠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 3선식의 장점을 좀 볼까요? 자, 이놈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두 종류의 전원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압 V가 몇 배가 됩니까? 바로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 강한 2라는 놈은 어떨까요? 바로 전압의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전압 강은 어떻게? 감소합니다. 반으로 줄어드네요. 2분의 1로. 그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효율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은 줄어들지만 효율은 높아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에 나와 있어요. 답은 3번이겠고요. 다음에 38번 문제 갑니다. 자, 38번. 배전 솔로의 전압을 루트 3배로 증가시키고 전압 V를 루트 3배 밑줄 짝 칩니다. 루트 3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송전할 때 송전 전력 밑줄 빡치게요. 송전 전력. 전력이니까 뭐야? P는 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전력 손실률이 동일한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전압이 루트 3배 됐으니까 당연히 몇 배가 나와야 될까? 3배 하고 나오면 답이 되겠네요.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39번에서는 주상 변압기 2차 측접지 밑줄 빡치기입니다. 2차 측접지. 자, 요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이 가령 이렇게 있고요. 고조압 혼촉 방지판이 있겠고요. 2차 측이 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2차 측이. 자, 이랬을 때 2차 측을 접지하겠다는 얘기거든. 이걸 왜 접지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봅니다. 1차와 2차가 혼촉 방지판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해서 둘이 붙어버리면 변성이 안 되고 그대로 이쪽이 고압측이고 이쪽이 저압측이라고 했을 때 고압이 그대로 저압으로 오겠네.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붙어있는 기계 교차력이 파괴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2차 혼촉 사고에 의해서 전위 상승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종 접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1차, 2차 혼촉 사고 방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몇 번을 4번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전력도 전력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전설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끝으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0번에서는 100MVA 3상 변압기 2뱅크를 가지고 있는 배전용 2차측입니다. 배전선의 시설할 차단기 용량은 얼마입니까? 단 변압기 병렬을 운전하고요. 병렬 운전하고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20%인데 전원 임피던스는 없대. 무시하겠대. 자, 이거는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린다면 전원 측이 만약에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변압기가 2뱅크가 운전될 때 여기에 변압기가 한 뱅크가 있고 여기에 변압기가 또 한 뱅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 2차 측 여기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할 거거든. 이 차단기 용량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때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 나왔어요? 20%입니다. 20%. 얘 똑같습니다. 기준 용량은 얼마였어요? 100MVA를 기준 잡았다. 라고 했으니까 자, 차단기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PS를 한다면 기본식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퍼센트 제분의 100 곱하기 P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퍼센트를 구해야 되는데 요놈 봐봐. 얘 입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잖아.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 구하면 똑같은 놈이 두 마리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으로 나누니까 얼마?
10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밑에는 10%, 위에는 그대로 100이 들어갈 거고요.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였어? 100MV였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에서 얘는 100MV예요, 얘는 50이에요 하면은 용량이 또 다르죠. 그때는 용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임피던스가 또 바뀌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때는 얼마가 나오면 된다? 1000MVA가 나오면 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 2회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그닥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3회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